학습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를 학습한다는 거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습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습관을 가져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지 마세요. 행동을 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큰 거 한 방으로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꾸준히 해야겠다. 운동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운동하는 사람이 2시간을 몰아서 빡 해버려야지 하는 것보다는 10분씩 12번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심리적인 개념들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한다는 걸 알려면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죄책감이 있어야지 올바른 행동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는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잘못이구나, 그러면 그럼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등감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때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에릭슨 심리학에서는 근면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면성은 내가 노력을 한 게 효과가 있다 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뭘 못해? 그럼 노력하면 돼. 왜냐하면 내 노력은 효과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그 노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럼 이제 노력을 안 하겠죠. 수포자들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애들은 수학 공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해 라고 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보통의 학교인데도 제가 반에서 10몇 등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3등급, 4등급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젠간 든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일단 재미있었고, 안 하던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등을 하다가 조금씩 성적도 올랐고, 나중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제 전교 몇 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10몇 등을 해본 경험이 없이 전교 5등, 7등 이런 경험만 했으면 근면성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전교 몇 등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난 큰일 나. 그러니까 불안감에 의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쯤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공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되더라고 라는 생각이 정말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고, 열등감이 있어야지 근면성이 생길 수 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그걸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처음부터 잘나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교 1등만 하던 애가 전교 2, 3등 하잖아요.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건강한 자신감을 형성하려면 일단 열등감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부족한데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깎아먹는 최고의 비결이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것만큼 정신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없어요.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 건강한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비교는 꼭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지? 라는 걸 판단하려면 일단 남들이 하는 거랑 이제 비교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도 생기는 것도 비교를 하니까 그 결과물로 열등감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의 어떤 욕구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는 필요한데 불필요한 거에까지 비교를 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남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비교들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걸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만 계속 깎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비교를 하려면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비교하던가, 아니면 더 좋은 비교는 과거의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제일 타당한 기준은 지난주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으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지난주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난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고, 아니면 나 자신을 비교를 하시라. 그게 제일 건강에 좋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행동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이유는 전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거든요. 좋은 기분으로 살기 위해서인데, 그럼 왜 좋은 기분으로 살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분이 지금도 좋아요. 그러면 뭐하러 그 좋은 습관을 굳이 만들어요? 힘든데 그거.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끄고 그냥 자기 내면을 느껴보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뇌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막 보내요. 너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빨리 바꿔, 벗어나.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이 상황이 호전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뇌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을 해요. 굳이 얘기해봤자 나아질 게 없는데, 해봤자 좋은 효과도 없는 그런 잔소리를 뭐하러 하겠어요.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을 막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저분한 방에서 사는지 몰라요. 뇌가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던 어떤 습관들이 이미 있어요. 루틴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미약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느낄 틈이 없어요. 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왜 변화해야 돼?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쨌든 네가 지금 이런 거 싫잖아 라는 걸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간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자기 내면의 감정을, 그 소리를 듣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내면에서 오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나면 좋은 습관을 이제 들이기 시작했을 때 오는 피드백도 그만큼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 꿀꿀함을 확실하게 느껴본 사람이 오늘은 들꿀꿀하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일단 바닥을, 내 밑에 있는 바닥을 경험을 해라. 그걸 직면을 해라. 그게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향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노리는 건 우리의 주의력이에요. 누가 더 사용자들의 주의력을 많이 빼앗나.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대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꾸 지금 너 할 일 없잖아. 이거 잠깐만 봐. 본 김에 이것도 또 봐. 또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는 그런 주의력을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주의력 도둑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이제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신경 쓰다가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신경 쓰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일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느 일 하나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습관의 전략이 하지 말라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라로 바꾸려면 결국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밥만 먹는 거죠. 그럼 밥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밥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먹는지도 모르면서 먹어요. 왜? 밥 먹는 동안 무슨 스마트폰을 켜놓고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다든지 뭔가 딴짓을 하면서 먹으니까 그럼 먹는 거에 의식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유튜브 쇼츠를 열심히 보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유체 이탈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에이브라햄 매슬로우 같은 사람이 나 무슨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 온전히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고 그러지 않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럼 이미 그 사람의 존재가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경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의 효과를 검증할 때 그 신약을 투여한 집단하고 투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진짜 신약을 투여한 집단하고 가짜 약을 투여한 집단을 비교해요. 왜냐하면 그냥 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생겨요. 그 약이 밀가루 덩어리인데도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약 먹었으니까 나았겠구나라는 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실제로 약효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 암시의 효과예요. 그래서 약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 약에 부작용이 없어도 부작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능력이 똑같은 사람 둘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능력은 똑같은데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해요. 사실 둘 다 맞거든요. 믿는 것도 타당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타당한 거예요. 사실 뭐 언제나 그 능력을 100%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한 70%까지는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을 하면 70%까지 발휘를 못하고 반대로 똑같이 70%까지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그걸 믿으면 80%, 90%까지도 발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 암시예요. 그래서 습관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이제 관성이 막 생겨나는 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습관 형성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하면 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웬만한 장애물이 나와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죠.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자기 암시가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혹은 성공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에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주변에서 너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못하던 일을 해냈네? 예전에 나에게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거를 이제 가능의 영역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내가 성장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뿌듯함을 줘요. 둘 다 중요한 거고 둘 다 만족감을 주는데 이 둘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넌 그거 하면 안 돼. 넌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를 해낸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스스로는 뿌듯해질 수 있으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좀 불안정하고 힘이 들 때는 나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좀 올라오면 선을 넘어볼 생각을 하는 거죠. 모험도 해볼 생각을 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고를 치고 그게 성공으로 끝나면 그럼 그때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발을 살짝 디뎌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해야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영역을 계속 가능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고, 그러니까 선을 넘긴 해야 돼요. 근데 선을 넘으려면 내가 이 정도 선은 넘어도 괜찮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겠지? 라는 신뢰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쁜 순간은 언제냐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되게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냈어. 해냈더니 하지 말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 내가 너를 잘못 생각했네. 내가 내 생각보다 더 능력이 있네. 라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평생 유지되는 어떤 자신감의 원천이 되거든요. 나한테 딱 선이 주어져 있다. 나는 저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건 넘으라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